하지 마시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3원자 분자 공부했었죠. CO2.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카본의 어떤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통했을 때. 자, 그 다음 옥시전의 2s 오비탈은 카본의 2s보다는 좀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2s 오비탈은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토믹 오비탈이 분자 오비탈이에요. 반면에 옥시전의 2p 오비탈은 여기에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몇 개 오비탈이냐면 여기 3개, 여기 3개 있어가지고서 6개씩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하고 얘네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용할 거냐면은 이 CO2 분자는 원점에 관한 대칭의 분자이기 때문에 파동함수는 반드시 계라대 아니면 운계라대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몰리큘 오비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텀 오비탈을 사용할 텐데 어텀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계라대 아니면 운계라대로 나눠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심에 있는 카본의 2s 오비탈은 당연히 계라대 오비탈이고요. 얘는 운계라대 오비탈. 자, 여기 오비탈이 6개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어떤 축에 있는 오비탈부터 먼저 볼 거냐면은 축상에 있는 2개의 PG 오비탈을 먼저 볼게요. 여기가 A 선수라고 그러고 여기가 B 선수라고 그러고 여기가 2PGA, 2PGB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카본에 있는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은 계라대, 운계라대가 어산이 되는데 한쪽에 있는 옥시전의 2pg 오비탈이나 이것들은 계라대, 운계라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죠? 이 두 놈을 서로 선형결합을 해서 새로운 2개의 오비탈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2개를 만드는 것은 직접 그냥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드는 거죠. 하나는 2pg A 플러스 2pg B, 다른 하나는 2pg A 빼기 2pg B. 자, 이 오비탈은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카본이라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대칭성이 뭐가 되냐면 이게 원점이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는 이제 계라대 오비탈이죠. 반면에 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오비탈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원점은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운계라대 오비탈이에요. 요 스텝이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요 스텝.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여기 계라대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어디인가에 안타의 본딩을 만든다. 그래서 얘를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린다고 그러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그냥 더해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부호가 같이 만나게 해서 결합이 만들어지도록 그려줄게요. 여기 오비탈은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얘가 만나서 만든 안타의 본딩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그려줘야 되냐면은 노드가 만들어지도록 그려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게 운계라대 오비탈 있죠. 여기도 운계라대 오비탈은 3개가 운계라대예요. 근데 3개가 하나가 2pg고 2px, 2py예요. 그 중에 요 운계라대 오비탈이랑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되는 것은 오직 2pg 오비탈이에요. 2px하고 2py는 얘랑 오버랩을 해보면 제로가 됩니다. 여기 2개의 오비탈은 오버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쭉 그려준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2px, 2py 오비탈은 넘버링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넘버링 오비탈, 여기도 넘버링 오비탈.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을 해서 어딘가에 본딩을 만들어가지고 어딘가에 안타의 본딩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 얘보다 아래냐 위냐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적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대충 그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가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적분을 해봐야 되만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함수가 갖고 있는 모양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높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카본에 있는 2pg 오비탈. 그 다음에 여기 운계라대 오비탈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들죠. 여기도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대칭 이동시켜주고 플러스가 되니까 운계라대 오비탈. 만약에 여기 있는 걸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그려지도록 해야 되냐면은 노드가 그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죠? 여기 4개 오비탈이 남았죠? 여기 2개 오비탈이 남았다. 여기로 갔다. 근데 더 이상 얘가 여기로 가지가 않아. 왜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인가요? 이제는 지축의 오비탈들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6개 오비탈 중에 3개는 어떤 오비탈이냐면 PX 오비탈 3개. PX 오비탈 3개가 있고 칠판의 수직인 PY 오비탈이 3개가 있겠네요. 이 PX 오비탈 3개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어떤 오비탈이 만들어지냐면은 3개 몰레큘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노드가 하나도 없는 거. 근데 여기는 노드가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노드가 2개 있는 거.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3개의 에머를 만듭니다. 요 3개 오비탈 에너지를 8개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나머지 3개 오비탈도 똑같은 모양이죠. 요 오비탈 칠판의 수직인 3개 오비탈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자리에다가 본딩, 넘본딩, 안타이 본딩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뭐가 결정이 되면 전자 순서대로 채워놓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CO2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지금 CO2 얘기를 했었죠. CO2. 자, 근데 CO2하고 NO2 플러스죠.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여기도 16개고 얘도 재보면 16개야. 얘나 루이스 다이그램이 거의 유사해. 여기 카본이 나이트로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에너지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아. 얘하고 얘는 거의 똑같은 네모 다이그램을 그려주고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지게 될 거야. 루이스 다이그램도 똑같아요. 루이스 다이그램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려보면 이렇게. 자, 오늘 주된점은 NO2 플러스가 아니고 뭐냐면 NO2 마이너스예요. 오늘 주로 할 얘기. 자, NO2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냐? 자, 이게 NO2 플러스랑 똑같다 그랬죠? CO2나 NO2 플러스랑 똑같다 그랬죠? 이게 NO2 플러스라고 할 때 NO2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전자가 2개가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 전자가 어떻게 올라가면 되죠? 이 그림이라고 그러면 여기 전자는 올라가고 여기 하나 전자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자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파라마그네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 파라마그네틱하지가 않아. 실제로는 왜 그러냐지? 왜 그러냐면은 NO2 플러스나 CO2는 전부 어떤 구조를 갖는 분자냐면은 선형 분자라는 거야. 근데 NO2 마이너스는 얘는 비선형 분자, 꺾어진 분자야. 얘는 전자수가 뭐랑 같냐면은 또 O3랑 같아. O3가 18개거든요. 얘도 18개야. 여기 NO2 마이너스나 O3나 똑같은 루이스 다이그램을 갖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분자는 꺾어진 분자야.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의 분자 오비탈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어요? 얘가 선형 분자라서 원점에 관한 대칭이나 그 사실을 이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었거든. 근데 더 이상 NO2 마이너스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얘는 M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양자화학 시간이라는 시간에 아마 NO2 마이너스 M을 만들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화학 시간이기 때문에 NO2 마이너스 M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책을 쓸 거야. 차선책. M으로 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VB 이론하고 MO 이론을 같이 혼용해서 쓰겠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눠준 프린터블에 나와 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 프린터블에는 O3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O3랑 NO2 마이너스랑 똑같아요. 다루는 방법이.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VB 이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그려야 되냐면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봐야 돼. VB 이론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O3에 혹은 NO2 마이너스에 루이스 다이그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O3에 루이스 다이그램은 그려봤었죠. 우리가 공명구조 그린다 그랬어요. 공명구조.
O3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곡면 구조를 그렸었다고 아마 기억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일단 여기 지금 내가 네모친 전자쌍을 봐. 네모친 전자쌍. 지금 왼쪽에도 네모친 전자쌍이 있고 오른쪽에도 네모친 전자쌍이 있는 이것들은 어떻죠? 왼쪽에 있는 위치랑 오른쪽에 있는 위치가 똑같아요. 왼쪽에도 똑같은 위치에 있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어. 변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전자쌍, 요 전자쌍은 어떻게 해요? 요 전자쌍 움직여. 왼쪽 루이스 다그램은 오른쪽 산소에 있다가 오른쪽 루이스 다그램은 왼쪽에서 위치가 바뀌는 전자쌍이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결합 전자쌍도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은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 안 바뀌는 전자쌍이야. 근데 여기 이중 결합을 하면 파이 결합이 있어. 이거 파이 결합일 텐데. 요 파이 결합하고 파이 결합은 어떻게 되죠? 움직여.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린다면 여기다 어떤 분소 오비탈을 사용할까요? 옥시전에 하나는 옥시전에 걸려 있고 또 다른 놈도 옥시전에 걸려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운송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운송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겠죠? 다시 그려줄게요. 여기 어떤 운송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운송 오비탈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sp2 운송 오비탈의 하단은 비공유 전자쌍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p2에는 여기 시그마 결합 하는 데 쓸 거고 여기 시그마 결합 하는 데 sp2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옥션에 p 오비탈이 하나가 남겠죠. 옥션은 p 오비탈이 3개가 있거든. 근데 2개만 혼성 오비탈을 사용했기 때문에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요. 꼭 기억해줘야 돼. 그 p 오비탈이 어떤 방향이냐? 칠판의 수직인 방향이다. 혼성에 사용된 p 오비탈은 평면에 있는 p 오비탈 2개고요. 혼성에 사용되지 않은 p 오비탈은 칠판의 수직인 p 오비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다음 왼쪽 산소하고 오른쪽 산소 봅시다. 여기 이 옥시전에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먼저 여기 전자쌍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어줄 거예요. 2s 오비탈이 하나 집어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쌍 2p에다 집어넣어주려고 그래요. 2p에다 집어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어느 방향의 p 오비탈이라는 거죠. 질문. p 오비탈이 이쪽 방향의 p 오비탈도 있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도 있고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있거든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p 오비탈은 어떤 방향이냐면 요 방향의 p 오비탈. 이 방향의 p 왜 그러냐? 요 방향의 p 오비탈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그 시그마 결합에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요 방향의 p 오비탈은 이제 앞으로 얘기했지만 파이 결합을 할 때 쓸 거거든요. 여기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요 전자는 요 오비탈은 요쪽 방향의 p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 그것을 기억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있으면은 하나는 2s 오비탈이고 또 하나는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인데 그것은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에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 얘기가 VB 이론이에요. 지금까지 얘기가. 그럼 남아있는 게 있어. 뭐가 남아있죠? 여기 옥시전에 뭐가 남아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는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옥시전에 이쪽 p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에 사용되고 이쪽 p 오비탈은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고 하나 남는 게 있잖아요. 얘도 칠판의 수직으로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여기도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각각의 산소에 칠판의 수직인 p 오비탈이 3개가 남아있다는 3개가. 그 3개 가지고서는 뭘 할 거냐면은 MO를 하게 됩니다. p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 요 3개가 어떤 p 오비탈이냐면은 이 옥시전에 있는 하나, 둘, 3개 p 오비탈이라는 그 3개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거냐? MO를 할 거라는 거예요. M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MO를 하게 되면 본딩 오비탈은 아까 했듯이 뿔뿔뿔, 넘본딩 오비탈은 뿔 없고 마이너스, 맨 뒤쪽은 뿔, 마, 뿔 이렇게 3개의 MO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 뭐가 끝나지 않느냐면은 여기 MO의 전자를 몇 개를 집어넣느냐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자, O3는 몇 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그러냐면은 토탈이 18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그랬죠. 18개 전자. 그 다음에 VB 이론으로 어산이 되어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여기 sp2 오비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VB 이론으로 설명되는 전자죠.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VB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s 오비탈, 여기 2p 오비탈, 여기 2s 오비탈, 여기 2p 오비탈은 전부 뭐로 설명이 되는 거냐면 VB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있죠. 10개.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 요거 4개. 그러니까 14개가 VB 이론으로 어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몇 개가 남나요? 18개 중에 14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몇 개가 남냐면 4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4개. 그 4개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되냐? MO 이론에다 넣어주면 된다. 그 MO 이론의 전자가 어디까지 들었다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채워지게 된다. MO 이론. 자, 이것이 이제 VB 이론하고 MO를 한꺼번에 쓴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O3 MO 다이그램 그릴 때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모친 비공유 전자쌍하고 동그라미 친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네모친 비공유 전자쌍은 움직이지 않아. 왼쪽 구조나 오른쪽 공명 구조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움직이는 게 있다는 움직이는 거. 동그라미 친 전자. 이거 움직이는 전자쌍이야. 이 전자쌍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바로 요곳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자쌍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지. 이쪽 산소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 산소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 전자가 바로 이 루이스 다이그램에서 얘기하는 요 동그라미 친 전자쌍을 얘기해줘. 자, 그다음 결합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 결합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 근데 지금 네모친 요 파이 결합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다가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전자쌍은 어디에 있는 전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전자. 이 결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분자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두 개 원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죠. 화동함수가 분자 전체에 퍼져 있잖아.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전자쌍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디로칼라이즈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VB 이론하고 MO 이론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VB 이론은 로컬 본드다. 두 개 원자 사이에 있는 결합이다. 라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하는 반면에 MO는 어떻다고 했죠? 결합이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거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결합이 어느 두 원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자 전체에 파동함수가 퍼져 있어요. 바로 이 전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루이스 다이그램 상에서 결합이 여기에도 있다가 여기에도 있다가 그 말은 무슨 얘기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결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꺾어진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은 그냥 CO2 하듯이 VB 사용하지 않고 그냥 MO로도 설명이 가능해. 근데 그 일반학 시간에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설명하고 파이 결합은 MO 이론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학자들은 주로 이런 방법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그 다음 페이지에 테이블에 나와 있죠.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 지우면 되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NO2가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뭐랑 같다고 그랬냐면은 CO2랑 같다고 그랬죠. 전자의 수가 16개랑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 얘는 뭐랑 같냐면은 O3랑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전자 수가 18개, 17개, 16개. 조심해야 될 것은 얘는 어떤 구조라고? CO2니까 선형 구조라고 그랬죠. 반면에 얘는 어떤 구조라고 그러냐면 NO2 마이너스랑 구조가 같고 O3랑 구조가 같은 놈은 얘는 선형 분자가 아니고 꺾어진 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CO2MO 만들듯이 NO2 마이너스 MO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나요? VB 이론하고 MO 이론을 섞어서 지금 하듯이 했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쉽게 MO를 했어요. 자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됐어요? 얘는 자기적인 성질이 여기 뒤에 MO가 있는데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얘는 어떤 다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다이아마그네틱 하다는 거죠. 근데 NO2 마이너스도 다이아마그네틱.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MO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어디까지 채워지냐면 여기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얘도 다이아마그네틱 하다는 거죠. 얘가 구조가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가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구조가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파라마그네틱 했을 거야. 얘도. 근데 얘는 구조가 선형 구조가 아니고 꺾어진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오비탈이 하나만 있어. 하나만. 꺾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개씩 있었을 거거든요. 두 개씩. 근데 꺾어지면서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라마그네틱 하나. 얘는 전자가 홀수계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 에모 다이어그램 그릴 것도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쌍을 모르지 못하는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당연히 파라마그네틱 하나. 그래서 구조가 꺾어졌을 때는 VB 이론하고 MO 이론을 사용해서 분자 구조를 설명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YC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전자의 수가 16개, 17개, 18개인데 어디다 선을 긋 거냐면 16개에다 긋겠다.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 숫자가 16개보다 작으면 선형 구조고 16개보다 많으면 꺾어지는 구조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걸 모르더라도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는 선형 구조고 꺾어지는 구조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MO 이론을 이용을 해서도 얘가 16개일 때는 왜 선형 구조고 한 개가 추가돼서 17개, 18개가 되면은 왜 꺾어진 구조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걸 YC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자, 선형 H3 분자. 선형 H3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됐었냐? 그러면은 그냥 본딩, 넘본딩, 안탈본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꺾어져. 그래서 삼각형이 여기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거 에너지 준위 두 개가 떨어진다 그러셨죠? 위에 두 개가 그렇지. 얘 떨어지고 얘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죠? 뭐냐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분자 모양이 선형에서 꺾어지면서 내려가는 오비탈이 있고 올라가는 오비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리는 게 얘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CO2 분자, H3가 아니고 CO2 분자처럼 좀 복잡한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꺾어지면서 어떻게 에너지가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YC 다이어그램. 그래서 오른쪽이 바로 180도일 때 몰리큘러 오비탈 에너지 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3 시그마 G 있고요. 그다음 2 시그마 E 있고. 3 시그마 있고 파이 오비탈인가 두 개가 있겠죠? 그다음에 1 파이유도 또 두 개가 있겠죠? 2 파이유도 두 개가. 이것이 CO의 우리가 방금 구했던 CO의 MO 다이어그램. 바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CO2가 이 각도가 꺾여. 이 각도가 이렇게 삐딱해져. 그러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처럼 얘도 CO2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도 여기 O2가 아래로 내려가서 꺾어지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 오비탈 에너지가 바뀐다는. 근데 맨 아래쪽에는 3 시그마 G 오비탈은 어때요? 많이 안 변하다는 얘기죠. 그냥 쭉 가더라는 얘기죠. 그죠? 이 거의 평행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분자 모양이 바뀌더라도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거의 안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2 시그마유도 거의 안 변하죠. 3 시그마유도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변해. 3 시그마유도 거의 안 변해. 1 파이유도 뭐 거의 안 변해. 자, 1 파이지가 문제야. 1 파이지. 1 파이지 오비탈은 어떻게 되나? 두 개 오비탈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이 오비탈이 왜 중요하냐? CO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16개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원 파이지까지 채워진다는 거야. 원 파이지까지. 근데 그 오비탈을 보니까 어때요?
나머지 오비탈은 각도가 변하든 안 변하든 거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데 요 맨 마지막에 채우는 원파이지 오비탈은 어떻게 돼요? 각도가 꺾어지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분자는 꺾어지는 게 에너지가 낮냐? 선형일 때가 낮냐 부른다면 선형일 때가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죠. 왜냐면 꺾어지려면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CO2는 다시 말하면 밸런스 일렉트론이 16개짜리는 선형 분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내지는 두 개가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면 이때는 2파이 오비탈에 들어가는 거예요. 2파이 오비탈. 근데 2파이 오비탈은 어떻게 되죠? 그 오비탈 중 하나가 에너지가 어떻게 돼? 급격히 떨어지는 오비탈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전자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면 2파이로 들어가는데 2파이 오비탈은 꺾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안정화가 되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제는 꺾어진 구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개, 17개 쓰면 16개까지는 여기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선형 구조를 하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 꺾어졌을 때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오비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꺾어진 구조를 하게 된다. 하나 더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바로 YC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정리야. 입장의 정리. 자, 우리가 두 가지 이론을 배웠어요. MO 이론하고 VB 이론. 두 사이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 자, 먼저 MO 이론부터 한번 보도록. MO 이론. 자, 여기가 1SA 오비탈이고요. 수소 분자라고 했을 때 1sB 오비탈이에요. H, A, H. 그래서 요 두 개 어떤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든다. 이 오비탈은 근사적으로 뭐랑 같냐면은 1SA 플러스 1SB랑 같다는 거예요. 그 H2가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겠죠. 1SA 플러스 1SB 하나 전자가 들어가고 똑같은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요. 이런 거는 얘를 근데 수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파동 함수는 두 개 원자 위치의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전자가 둘 다 똑같은 오비탈에 들어가. 둘 다 이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1SA 1SB 1. 두 번째 전자도 똑같은 오비탈에 들어가. 그럼 1SA 2 1SB 2가 바로 MO 이론이 주장하는 분자 오비탈이다라는 거죠. 항이 4개가 나오죠. 4개가.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하고 얘를 곱해요. 그래서 1SA 1 1SA 2 이런 항이 나오죠. 그 다음에 1SB 1 1SB 2를 곱해. 이런 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SB1과 1SB2. 그 다음에 1SA1. 이게 4개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위에다 그린 두 항. 유항.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A 프로톤이 있고 B 프로톤이 있으면은 첫 번째 전자도 A 프로톤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전자도 A 프로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두 개의 전자가 모두 A 프로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런 상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항이 나타내는 상태는 이 상태야. 여기 두 개의 전자가 모두 다 A 프로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얘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전자가 모두 B 프로톤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 두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은 아이오닉 스테이트입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에 하면은 4개 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2개 항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냐? 아이오닉 스테이트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두 항은 무슨 함수랑 똑같냐면 우리가 VB 이론을 배웠을 때 파동 함수랑 똑같다는 거죠. 첫 번째 전자가 A 프로톤에 두 번째 전자가 B 프로톤에 두 번째 전자가 A 프로톤에 첫 번째 전자가 B 프로톤에 이 두 개 항은
VB 이론에서 나타내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분자 오비탈 이론에서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두 항이 함수라는 거죠. 아이오닉 스테이트 플러스 밸런스 바운드, 혹은 이걸 코발런트 텀이라고 불러요. 뭐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 이론은 두 함수의 합이다. 이건 아이오닉 스테이트를 나타내주는 거고, 아이오닉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함수랑 코발런트 합을 나타내는 함수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AP로 이루어진 분자가 있으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분자는 얘가 공유결합에 가깝고 또 어떤 분자는 여기 이온결합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 분자에 따라서 공유결합의 성질이 더 강한 분자가 있고 이온결합의 성질이 더 강한 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다는 거죠? 분자부터는 무조건 요 앞에 개수가 1과 똑같다라는 얘기야. 아이오닉 스테이트도 50%, VB 이론으로도 50%라는 거죠. VB 이론은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파동 함수를 좀 더 잘 다듬기 위해서 남다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동원을 해. 그 남다를 하나 딱 집어줘. 그래서 남다를 실험적으로 구해. 일반적으로 남다는 1이 아니라는 거야.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분자가 더 아이오닉 상태에 더 가까운 분자다라는 거죠.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 분자는 코바런트 항이 더 큰 분자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집어넣어줘서 좀 더 정확한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제 표현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은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3장인가요? 3장에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계산하는 방법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멀리컨의 방법이 있었죠. 멀리컨의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네? 일렉트로 네가티브를 평균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평균을 구하는데 이건 잘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측정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거 쓸다고 그랬냐면은 퍼링의 방법을 사용한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퍼링의 방법은 바로 얘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얘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퍼링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B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는 아이오닉 상태인 컨트리뷰션도 있고 밸런스 그러니까 코바런트 텀도 있다는 두 개의 상태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분자는 공유결합의 성격도 갖고 있고 이온결합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폴링의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은 A, B 원자로 구성된 이온자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공유결합의 성격으로부터 유로되는 결합 에너지에다가 이온결합의 성격으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기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몰레큘러 오비탈은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성격도 갖고 있고 코바런트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하평균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기역을 되살려면 A2 분자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B2 분자의 결합 에너지에 기하평균 값으로 대체하겠다 그러고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나요? 두 원자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에 제곱이 이온 결합의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다라는 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요 A, B의 결합 에너지 알고 A2의 결합 에너지 알고 B2의 결합 에너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거꾸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폴링이 주장하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이에요. 그래서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6장이 일반화학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6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지원법은 어디까지냐면은 7장까지예요. 유기화학.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유기화학을 배울 텐데 유기화학은 아마 한 2시간이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4시간 있나요? 잠깐 여러분
여러분이 노는 날이 있나? 여러분이가 수업이 2시간 남았지 그럼. 그럼 맞나? 수업이 이번 주 목요일에 하나 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2시간, 목요일 1시간. 월요일 2시간 있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 연가. 다음 주 다 있어요. 아 다음 주 다 있냐? 네. 아 오케이. 여러분은 그러니까 2시간 유기화학 수업을 하고 2시간은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질문할 거 없으면 이제 끝날게요. 질문할 거 있으니까. 와. 그래. 나